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금요일 핫 이슈 카테고리 세부 내용은 역시나 미국 금리 향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미국 CPI가 이제 2.9%로 처음으로 2%대 진입했다고 지금 시장이 완전 오도방정 호드갑 또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다른 지표가 뭐가 나왔습니까? 소비는 굉장히 더 세게 나오고 실업률은 더 낮아졌어요.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때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고용이 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고용이 센데 임금도 인플레이션만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견뎌낼 만큼의 그게 고용과 임금이 된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좋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경기가 좋고 소비가 살아있고 고용도 살아있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전에는 실업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그게 전보다 조금 높아졌다고 완전 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폭락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지금 다시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진다. 소비는 계속 살아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3.3%대에서 0.1% 떨어지 갖고 2.9%인데 그거를 막 2%대 2% 진입 무슨 2% 진입이에요. 아직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직 왜 강한 고용과 강한 임금이 미국 기준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죽어가는 불빛을 확 또 살리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하냐 이거지 이 짓을. 그래갖고 인플레이션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갑작스럽게 또 금리를 미치듯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금리. 원래 제자리가 아니라 5.25에서 5%, 5.5%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재워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2.9%는 아직 더 확인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3% 언더 그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고용하고 실업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 돼요. 지금 소비도 조금 더 줄어야 되고 여전히 강력해. 고용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고용이라니까요. 완전 고용. 완전 고용 상태에서 조금 덜 완전 고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불경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실업 청구 건수도 떨어졌어. 실업 청구 건수가 떨어졌단 말은 실업자가 없다니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이런 와중에 금리 인하를 한다. 잘못된 신호를 준다. 금리 인하를 계속할 거라는 신호를 준다. 이 미친 짓거리인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오만함, 늘 위기는 그런 인간의 어떤 오만함, 만용에서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부터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은 얘네들은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요. 섣불리 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 좀 더,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굳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굳이 금리를 인상이나 인하를 해가지고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 아니 경기가 잘 가고 있는데 경기 좋은데 굳이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꺼져가는 인플레이션 불을 왜 살리려고 하느냐 이거지. 건덕지를 왜 주냐 이거지.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호들갑을 떠는 거야. 왜냐면 그 정도로 지금 그동안에 달려왔던 그런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의 지수가 굉장히 예민 반응할 정도로 고평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특히나 그것을 주도했던 게 뭐예요? AI다. AI가 너무나도 거품이 많이 이게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경기 침체의 신호가 보이면은 바로 털어버리는 거야. 마치 인간이 터는 게 아니라 기기가 막 바로 내던지는 것처럼, 특정한 어떤 지표에다가 그거를, 걸어놓고 그 지표가 설정해 놓은 거기에 딱 도달하면 바로 그냥 매도 치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주저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뭔가 주저하고 뭐 하는 그 클릭 잠깐 사이에 또 엄청난 손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각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예민한 어떤 시장 상황이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장을 키워나오고 시장 전문가라는 것들은 당연히 금리 인하가 좋지. 인플레이션이 뭐 이상면 그냥 꺼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커지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의 경제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겪을 그런 일, 가난한 사람들이 겪을 물가 어떤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 자본시장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장 전문가들은 당연히 자기 이익을, 사익을 위해서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를 해라는 이유가 실업률이 높아졌으니까 경기 침체 온다 하고 막 금리 인하해라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해도 된다 하고 또 금리 인하해라고, 이래다 저래다 다 금리 인하해라고 난리치는 게 시장 전문가다. 그거는 시장 어떤 참여자로서는 당연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시장에게 보내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너희들이 바란다고 울부짖는다고 정부 어떤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인다. 이런 신호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꼬투리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경기 침체 온다고 호들갑 떨면서 막 금리 인하해라고 난리 치놓고, 이번에는 소비가 지금 좋아지고 고용이 지금 좋아졌는데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9% 됐다고 소비와 고용은 아예 말도 안 하고 물가만 딱 꼬집어서 3%대 꺾이고 이제 2.9% 이제 2%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라. 뭘 해도 금리 인하해라 이거야. 논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은 내일, 내후년, 내년, 내후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줘.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이거지. 왜? 이 사람들은 이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담은 5%, 10%만 올라도 그냥 돈박스게 앉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필요 없어. 하지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이 AI 거품이 가득 차 있다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지금 던질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별것도 아닌 거에 막 변동성이 엄청 크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절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왜? 나의 자산을 지키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그런 입장에서도 왜 제가 이런 이제 비관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느냐. 그 정도로 위태로우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아라는 얘기냐? 아니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팔 때 돼야 파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리스크를 대비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추격 매수 하다가 두드리 맞으면 이거 회복이 안 돼, 회복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점에 사놓으니까 이게 폭락을 했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약간 도박성으로 뭔가 주식을 하고 자산 투자하고 부동산도 땡빚 내갖고 막 부동산 투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너무 무리하게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지. 특히나 그런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해. 주식 공부도 경제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오 진짜 오 금리 인하하면 뭐 B컷 0.5 이게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 부동산 살아나겠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 과거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면요 주식이 왜 어렵겠어요. 그냥 금리 내리면 그냥 주식 사고 금리 올리면 팔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말을 해줘요.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부자는요 소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대비해 가지고 도대체 나쁠 게 뭐냐, 멍청한 사람들이 그냥 올인했으면은 그 상승한 만큼 내가 올인한 만큼 같은 50% 올먹어도 내가 엄청나게 수익을 남길 건데 내가 빚까지 안 내고 그냥 내가 소극적으로 투자하다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었다 이 생각하는, 먹을 수도 있는 걸 못 먹었다고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그게 어떤 거예요? 포모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내만 돈 못 버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막 뒤늦게 뛰어들고 나면 폭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늘 뭐라 합니까?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적정 가격 혹은 저평가가 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주거의 안정이고 아니 뭐 전세 살거나 월세 사거나 그게 왜 주거의 불안정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그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월세든 전세든 그마저도 빚을 내야 되거나 빠듯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집을 사도 불안해요. 이 경제적으로 돈이 그냥 넉넉한 사람들은요 전세 살아도 안정적이에요. 뭐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계약하고 나면 내 집이지. 계약 기간 동안에는 내 돈 빌려주고 그 기간 동안에는 내 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집처럼 하면 돼. 이사 귀찮아서 이삿짐 센터가 다 해주는데 뭐가 문제예요. 정리 조금 하는 거, 이사 후에 좀 정리 좀 하는 거, 그거는 뭐 살면서도 청소하고 정리하고 늘 하는 건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주식을 사든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사야 될 어떤 그 재화나 이런 재화가 이제 서비스나 재화나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한 가격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잊고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폭망하게 돼 있다. 아니지, 올인했을 때 더 크게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없어. 세상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한창 부동산 상승 때 뭐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니 뭐시 올랐니 뭐 항상 그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돈 벌었을 거 아니냐. 돈 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지가 그냥 막 부자 된 것 같고 그냥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든지 사고 팔아야 됩니다. 팔고 내 손에 딱 이 수익을 취해야지 이게 나의 이득인 거지. 그냥 들고 있만 있으면 이 가치가 지금 얼마야 무슨 의미냐 이거지.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왜 물건을 비싸게 사냐 이거지. 더 비싸질까봐.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부동산도 주식도 원래 변동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변동 중에도 제가
내릴 때도 아무 때나 내리면 사라, 10% 내리면 사라,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신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바닥 근처로 가고 있다. 충분히 떨어졌다.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비해서 적정 주가 이하로 떨어졌다 할 때 사는 거예요. 그게 투자지. 와, 오르니까 더 오르겠지. 와, 어제보다 3% 올랐네. 와, 내일은 5% 올랐네.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이에요. 뭐 전문가, 뭐 부동산 전문가고, 뭐시고, 뭐 주식 전문가가 떠들어대는 거 절대 참고, 듣지 말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듣되,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분석하고, 본인의 분석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자꾸 우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실업률 높다고, 침체 온다고, 금리 인하 빨리 해라, 빅컷 해라, 이 개난리를 치다가, 지금 실업률이 떨어졌어. 또 소비는 엄청 좋아. 고용도 좋아. 그러니까 뭐가 달려들 게 없으니까 미국,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2.9%, 0.1% 떨어진 거 가지고 개 난리를 치는 거예요. 2%대다, 씨,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고, 왜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할 줄 알고, 내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인가.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장이 만약에 내가 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달리지 않고 폭락을 했을 때, 붕괴됐을 때, 나는 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망하면 안 돼. 주식은 뭐 떨어지다가 오르고 하는 거, 부동산도 떨어지다가 오르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사이에 내가 그거를 감당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휩쓸리지 마세요, 시장에. 특히 언론에 떠들어대는 얘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부동산 상승, 주식 상승, 그때는 막 언론이 떠들어대는 대로 뭔가 올라간 것처럼, 시장 전문가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그것이 늘 어느 때나 시장 전문가들 말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주식 시장의 폭락,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그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부동산 오적 이런 말도 생기고 그러죠. 주식 오적 이런 말이 생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야 할 때와 팔아야 될 때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게 노출된 어떤 언론 플레이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사야 되는 것 같다. 막 오른다고 하네. 이제 막 침체 온다 하고, 막 폭락하고, 막 난리 났네. 팔아야 하네. 이미 그땐 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논리적인, 이런 언론 플레이,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비관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관적인 것과 비판적인 것은 아예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금리 인하한다. 옛날에 우리 월요일날 블랙먼데이, 한국의 블랙먼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얘네들이 뭘 했던 거. 근데 그게 개선을 넘어서서 더 좋아졌는데도 왜 금리 인하해라고 개지랄병을 떠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금리 인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를 한다 안 한다, 빅컷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시장은 이 난리를 치는 것인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거, 자기가 무너질 것 같은 거, 자기가 힘든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지금 예민할 정도로 굉장히 거품이 끼어 있다. 특히 저는 AI 분야에서 굉장히 거품이 끼어 있다. 제가 과거에도 전기차 배터리 거품이다, 달아놔라 했는데 아무도 안 달아놨어. 그 어떻게 됐어? 쪽박 쳤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게 거품이고 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이 또라이네. 지금 한참 달리고 있는데 뭐? 얼마인데 뭐 얼마 간다고? 야, 테슬라 뭐 300 몇십 달러 하는데
$80, $100 떨어진다니까. 미친놈 아니야. 근데 떨어졌잖아. $100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 다시 반등했잖아. 분명히 $300 안팎에서 산 새끼들이 있다고. 똑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 뭐 LG엔 솔루션이고 뭐 삼성 SDI고 에코프로 뭐 지랄이고 금량이고 지랄이고 그 머리 벗겨진 아저씨 나와가지고 개 또라이 같은 말들 하면서 왜? 자기는 이럴 게 없거든. 사람들 계속 부추기는 거야. 더 사, 더 사, 더 사. 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모두의 이득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개미들이 몰려들었고 결국에는 쪽박을 다 찬 거야. 전기차 배터리 다 개박살나. 거품 다 꺼지고 전기차도 다 꺼지고 그렇게 꺼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기회가 오는 거야. 그리고 그 꺼질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떨어져 봐야 충분히 견뎌내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조정받고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들은요, 폭락장이 와도 괜찮아요. 근데 거품이 잔뜩 낀 종목과 그런 분야들은 이 거품이 빠지면요, 다시 거품이 낄 때까지 혹은 거품이 꼈던 그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안 돌아올 수도 있어. 그것을 반드시 무슨 역사적 대사이클을 보면은 그게 그냥 사이클만 보니까 그게 되는 거지. 지난 수십 년간의 사이클. 근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막 주식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1년 같은데 어떻게 10년, 20년을 기다립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0억을 빌리잖아요. 20억 집을 내 돈 10억과 빌린 돈 10억을 연 이자 5%로 빌리면은 나중에 30년 뒤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 돈 10억, 빌린 돈 10억, 그러니까 원금 10억이지. 그리고 이자가 10억이 넘어. 한 30억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0년, 다음 30년, 내가 돈을 빌린 다음 30년을 동안에 이자만 10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0억을 모으려면, 1억 모으래. 일반적인 우리 가정들이 1억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1억을 모으는 것도, 진짜 한 5년도 내가 볼 때 힘들어. 한 7년에서 한 10년 걸려요. 1억 모으는데. 요즘은 조금 임금이 좀 더 높아져가지고, 허리띠 바짝 쪼아매면 뭐 5년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보통 한 7년에서 10년을 봐야 돼. 한 30년 동안 근데 7년, 10년 동안에 1억 모을까 말까인데 30년 동안 10억이라는 내가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다가 원금 10억도 갚아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대다수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냐 이거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울의 집값을 감당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이 올랐어. 10억 하던 집이 12억이야. 그 집을 팔아. 12억 그걸 가지고 다시 15억짜리 16억짜리 사는 거예요. 빚을 더 내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올랐네? 올랐으면 이것을 팔고 차익을 남기고 내가 전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진정하게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샀다. 그거는 아니에요. 차익 실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은 내가 5억일 때 6억일 때 샀는데 지금 집값이 10억이다 9억이다 10억이다 뭐 이래 해도 내 사는 꼬라지가 똑같은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친놈처럼 출근하고 미친놈처럼 일하다가 미친놈처럼 퇴근해갖고 그러고 저디비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돈을 벌든 안 벌든 그냥 자기 번 게 없는 거야. 내가 돈을 진짜 벌었다 하면 내 생활에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마다 뭐가 다르겠지만
이 큰 맥락의 어떤 경제 어떤 상황, 그거에 대한 이해,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 뭐라지, 이 복잡하고 거품이 잔뜩 낀 이 경제 시장 속에서 좀 주관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너는 근데 계속 주식 투자를 한 놈이 어떻게 주식을 그리고 사라고 한 놈이 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도망가라고도 안 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내가 전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만 하잖아. 개별 종목. 물론 그 개별 종목이 거시경제 파고를 뛰어넘을 수 없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팔 때는요.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사야 될 때 사야 되는 것처럼 팔아야. 근데 이거 거시경제로 오는 거는 안 팔아도 돼요. 그런 종목,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를 파고를 견딜 수 있는 종목들은 타이밍을 잡고 팔려고 하면 가져가는 게 계속 물량 늘려,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AI와 같이 이렇게 거품이 잔뜩 낀 이런 종목들은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엄청 쌀 때 AI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괜찮아. AI의 미래를 내다보고 굉장히 쌀 때부터 아직까지 두고 있는 거면 괜찮아요. 신나지 지금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이 팔 때인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팔 때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저도 엔비디아 가지고 있었어요. 엔비디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몇 번 동영상에서 한번 제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꽤 보고 팔았는데도 훨씬 더 올랐어요. 제 눈에는 더 또 좋은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 때와 팔 때를 잘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경기 침체 오니까 무조건 팔아라, 주식을 팔아라, 자산 다 정리해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아야 돼. 왜냐면 주식하고는 다르잖아. 내가 긴급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 이미 내가 팔아야 되겠다는 그 위험을 어떤 감지를 했다. 다른 사람도 다 감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팔려, 한마디로. 근데 안 팔리는데 계속 이자는 미친 듯이 내야 되고, 그러다가 직장까지 잘려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돈을, 뭔가 경제가 막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렇게 돈 구하기가 쉽더니, 이게 딱 상황이 팍 바뀌어버리면, 주변에서 아무도 돈 안 빌려주고, 은행도 돈 안 빌려주고, 아무도 안 빌려줘요. 위기는 한 방에 몰려온다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그나마 내 수익은커녕 내 상승분은커녕 내 원금도 못 지킨다니까. 내가 투자하는 원금조차도 못 지키고 그냥 길바닥 나앉을 수 있다니까. 그 원금 다 까먹고 아예 빚까지 막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그냥 그래 된다니까. 한순간에. 그런 사람들 또 문제가 뭐냐, 그렇게 쪽박 차고 나서도 왕년 얘기하면서 내 잘 나갈 때 내 강남 아파트 어디 살았는데 세상이 이래 될 줄 누가 알아. 모르는 게 바보인 거예요. 쪽박 찰만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시장이, 같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처음에는 올랐다고 뭘 해야 된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래 놓고, 이것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 비논리적이다, 이거지. 비논리적이다. 이런 비논리적인 것을,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진짜로 비논리적이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지. 바람몰이를 하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를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언론과 함께. 그리고 지수가 눈으로 막 오르는 게 눈에 보이게. 그래 달려드니까. 게임이들이 다 그래 달려들거든. 와, 진짜 이거 대세 상승인갑다 하면서 막 뛰어든단 말이야.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비관적인 게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AI 분야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품이 끼어도 너무너무 많이 끼었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정을 받았다 웃기지 마세요. 테슬라도 그랬어요. 막 400달러 때까지 올라갔잖아요. 1200달러. 그러니까 우리 액면 분할하기 전에 1200달러 액면 분할하고 나서 400달러
거기서 3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도 조정했다. 근데 어디까지 떨어졌어? 100달러까지 떨어졌다니까, 달러가. 그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는 이게 상승을 보는 사람들은요, 고점만 봐요. 와, 저기 옛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와, 10만, 9만 몇천 원, 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야, 이거 뭐 8만 원대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네? 사야지. 7만 원대. 7만 원대가 떨어졌네? 또 사야지. 그게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5만 원대까지 떨어졌네. 4만 원대를 위협할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6, 7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점 대비 이만큼 떨어졌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고점 대비 이만큼 떨어졌네. 그 고점은요, 거품, 그러니까 허상의 가격이에요. 왜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품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비누 거품 이렇게 내면은 그냥 손으로 하면은 조금의 저항이라도 있습니까? 거품이라는 게? 조금도 저항이 거의 막 공기같이. 거품을 딱 손으로 눌리면은 조금의 반작용 같은 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퍽 꺼지잖아,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과 만용이 만들어낸, 그냥 원래 존재하지 않는 가격인데, 그게 데이터에 찍히는 거야, 어쨌든. 그러면 저 고점 가격 저 대비 많이 떨어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세적인 매물대라고 하죠. 대세적인 그 가격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려면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런 엉터리 시장의 어떤 논리 같은 것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뭐 잭슨 홀 미팅 연설도 파월 아저씨가 할 끼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0.25냐 0.5, 저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 소비하고 실업이 좋으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이제 2.9% 0.1% 떨어져서 0.1% 떨어진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아예 뭐 0.25도 아니고 동결 더 유지할 수 있다. 내년 돼야지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제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내 같으면은 인하를 할 것 같다.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경청은 하더라도 비판적인 사고로 분석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은 공부해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늦는다. 이게 다 늦어. 이미 대세다 이럴 때는 이미 많이 올랐어.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건 안 보고 고점 대비 조금 떨어진 거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실체 본질을 보고 이 본질이 지금 현재 가격이 이 본질 대비해서 저평가냐 적적이냐 고평가냐를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차트만 보고 고점 대비 뭐 20% 떨어졌네, 싸네, 그렇게 감으로 투자하니까 늘 당하는 게 우리 개미들이다. 누구한테 당하겠어요? 저런 시장 전문가들, 외인 기관들, 저 시장 참여자들한테 저렇게 당하는 거예요, 맨날. 개미들은. 분명히 우리 시장 파이가 커진 거는 분명해요. 코로나 이후로 이 주식판, 부동산 시장판, 여기에 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당연히 시장 규모도 달라진 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고무적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니 분명히 한국 증시에는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은 거품이 여전히 끼어 있다. 미국 AI 주식 종목 군에도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버블은 반드시 꺼집니다. 버블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다. 그 중요한 이 시기라는 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이게 아니라 최소 한 1년 정도를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기간 내에 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그 경제 위기, 뭐 폭락, 뭐 침체, 여러 가지 어떤 좀 약간 안 좋은 경제 상황으로 치닫는 그거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 유지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을 좀 계속해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고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다 보면 그것은 곧 기회가 된다 이거지. 내가 이 종목이, 이 부동산이 이 가격에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확 위기가 와가지고 가격이 팍 30%, 50%확 떨어졌어. 그럴 때는 보통 현금이 굉장히 귀합니다. 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나는 기다렸어. 현금 딱 비축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싸게. 그러면 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10,000원에도 원래 살려고 했던 건데 이게 7,000원이 된 거야. 그럼 7,000원에서 나중에 내가 7,000원에 샀어. 근데 이게 6,000원 되고 5,000원 돼도 있잖아요. 내가 10,000원에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종목이나 부동산인데, 아파트인데 이게 7,000원이 된 거야. 그럼 3,000원 세이브 한 거예요. 3,000원 싸게 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0,000원에도 살려고 했던 거니까. 하지만 내가 이래저래 분석하니까 이거 경기 침체 온다, 경기 하락 온다, 경제 위기 온다, 뭔가 꺾일 수 있다. 그럼 자기 분석을 믿고 기다렸더니 10,000원짜리가 7,000원 혹은 8,000원,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6,000원. 딱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떨어진 가격에서 더 떨어지면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게 2,000원 되겠어, 3,000원 되겠어요. 떨어지봤자 5,000원이지.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지. 틀리면 뭐 이런 건 없잖아. 오를 걸 못 먹은 거지 그냥 잃을 건 없잖아요. 그게 자기 자산을 지키는 거라니까. 허무맹랑한 거품 속에서 내가 신기루를 보고 쫓아갔다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라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거품이 꺼지듯이, 비누 거품 꺼지듯이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추락하는 거야. 그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뭐 잭슨홀 미팅도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9월 금리 동결의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충격이 오겠지. 왜? 얘네들은 하다못해 0.25라도 자기들이 양보한 게 0.25.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막 0.5, 0.75 인하를 해야 된다. 막 떠들어대야. 연준에서 저 새끼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0.5, 0.75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0.25만 해도 지는데 0. 동결해버리면 이마들 그냥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간간히 소개하지만 연준 내 꽤 많은 이사들이 여전히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런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고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이런 데이터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 연준 인사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바들이 더 그들의 근거를 더 뒷받침해주는 실질적인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준 내에서도 발언의 어떤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광복절 이제 연휴 끝나고 또 오늘 하루 이제 일하면 또 연휴죠. 연휴가 아니고 주말이죠. 재미나게 쉬시고, 무더워요. 너무 덥고, 예. 좀 시원한 곳에서 또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좀 더위 안 먹게 좀 건강한 여름을 나시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주식 카테고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